여러분, 매달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 잔고는 왜 늘 제자리일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 것 같은 느낌.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저도 항상 느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방정식이나 영단어는 가르쳤지만 돈의 본질이나 자본주의의 규칙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가르치면서도 자본주의를 가르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를 자본가가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을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평범한 노동자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본주의의 숨겨진 비밀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친 EBS의 명작 자본주의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책이 좋아서 나의 돈을 지켜주고 걱정해주는 것은 오직 나 자신과 EBS 방송뿐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이 왜 우리에게 자본주의를 알려주려 하는지, 내가 왜 돈을 열심히 모아도 계속 가난해지는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눈이 번쩍 뜨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 책을 집어들게 된 계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현실적인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동산이 폭등하고 주식이 뛰고 코인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주변에서는 너도 나도 재테크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저는 열심히 일해서 적금 들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저에게는 돈 모으기는 예금과 적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할수록 이상하게 남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얼마 벌었다더라, 서울에 집을 사서 부자가 됐다더라 하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던 팽창의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고 전략해서 예적금을 들면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거의 유일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제 수축의 시대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는 예적금만으로는 부를 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산 가치가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2020년 연말에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진짜 이유는 월급의 상승 속도가 인플레이션을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돈의 근본적인 이유도 모른 채 내가 플레이하는 게임의 규칙도 모르고 무작정 달리기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근본적인 원리부터 다시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펼친 책이 바로 EBS 자본주의였습니다. 이 책은 총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1. 자본주의의 돈은 신용이다. 첫 번째, 돈은 빚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라고 하면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종이 지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대부분은 종이 돈이 아니라 신용, 즉 빚입니다. A라는 사람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합니다. 은행은 법적으로 10만 원만 남겨두고 이것을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죠. 나머지 90만 원을 B에게 대출해 줍니다. 이제 시중은행에는 A의 100만 원과 B의 90만 원, 총 190만 원의 돈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셨나요? 은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90만 원을 대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렇게 누군가 대출을 받아 돈을 계속 늘려가야만 유지됩니다. 즉,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적금 이자 및 이자 몇 프로 받는 곳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이 의자가 부족한 의자 뺏어오기 게임.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진 비정한 속성입니다. 은행은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앙은행은 원금만 찍어낼 뿐 이자에 해당하는 돈은 처음부터 찍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딱 10,000원의 원금과 1,000원의 이자가 필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이자가 1,000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서 누군가에게 또 대출해 줘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악에 맞춰 의자 둘레를 돌다가 음악이 꺼지면 앉는 의자 뺏기 게임 들어보셨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쟁하고 돈을 빌립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조상 누군가는 반드시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확량이 적은 사람, 약자, 돈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낙오하게 되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차가운 진실입니다. 핵심 셋, 소비는 감정이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소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이유가 필요한 기능 때문이 아니라 불안, 외로움, 자존감 저하 같은 감정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임상심리학자 올리비아 멜라는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것을 소비로 채우려는 경향이 생긴다. 내면의 감정이 좋지 않으니 그 반대급부로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자본주의의 거대한 마케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차를 타야 인정받는다. 이 가방을 들어야 당당해진다 같은 마케팅과 주변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케팅에 노출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소비는 행복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특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과소비를 하게 되죠. 하지만 감정으로 산 물건은 결코 지속적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책은 위에 언급한 부분들 외에도 은행이 권하는 금융상품의 비밀, 보험, 파생상품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사회초년생 때 조금만 더 일찍 읽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더 일찍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투자관이나 금융상식을 쌓았더라면 그동안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나 손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들까? 왜 내 통장은 항상 비어 있을까? 고민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게으르거나 재테크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돈의 원리를 공부하세요. 물가가 오르는 구조를 이해하고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공부해서 소유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소비를 통제하세요. 나의 과소비가 불안이나 스트레스에서 온 것은 아닌지 내 감정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세상에서는 그 유동성을 자산으로 바꾸는 사람과 소비로 날려버리는 사람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무분별한 빛을 경계하세요. 누군가는 주식, 부동산,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으면 나만 지쳐지는 것 같은 포모 증후군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돈의 흐름은 항상 사이클을 타기 마련인데 섣부른 감정으로 빛을 내어 자산시장에 진입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모로 인한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금융 지식을 키우며 지금 내는 빛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을 잃지 않는 것, 두 번째 원칙도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워렌 버핏의 말처럼 말이죠. 자본주의는 알아서 나를 챙겨주는 친절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바다에서 스스로 노를 젓지 않으면 결국 떠내려갈 뿐입니다. 이 게임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돈이라는 녀석의 진짜 얼굴이 뭔지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 자본주의라는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책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EBS 다큐프라임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도 여러 편 올라와 있으니 함께 보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